네, 소개에 감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원태준입니다. 저는 현재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에서 포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카리오 이뮤놀로지, 심장 면역학 또는 순환기계 면역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드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의 질병은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심근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발표 주제는 자가 면역 T셀과 심장에서의 염증이 되겠습니다. 심근염은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인데요. 이것이 원래는 그렇게 유명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많은 케이스가 임상적으로 있는 병이 아니어서 실제로 의사나 간호사분들도 잘 모르는 질병 중에 하나였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비드-19 mRNA 백신의 부작용의 하나로서 심근염이 알려져서 그 후로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게 되신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심근염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심장에서는 보시다시피 심근세포, 카리오마요사이트가 굉장히 잘 정렬되어 있고요. 면역세포가 많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심근세포들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함으로써 혈액을 심장 밖으로 펌프해 주어서 서큘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컨디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이뮨 세포들이 심장 속으로 인필트레이트 하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심근세포의 손상 또는 세포 사멸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근세포의 손상이나 사멸이 오래 지속될 경우에는 심장이 그 기능을 잃는 heart failure라든지 아니면 cardiomyopathy, 심부전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타임 코스인데요. 처음 보시다시피 먼저 acute phase에서는 주로 이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바이럴 인펙션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 내지는 innate immune system의 활성화로 인한 그런 심장의 손상을 이 acute phase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subacute phase로 넘어가게 되면은 T셀이 주로 주도하는 adaptive immune system의 활성화가 일어나서 이것이 심장에 손상을 주게 되고요. 알려진 바로는 마이오카르다이티스 환자의 70% 정도는 어, 스스로 치료가 되거나 내지는 치료를 받아서 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30%의 환자의 경우는 이것이 chronic phase inflammation으로 발전을 한다든지 또는 나은 것 같지만 다시 recurrent myocarditis를 경험을 한다든지 해서 결국에는 fibrosis, 그 섬유화가 진행되고 또 tissue remodeling이 일어나서 심장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결국 heart failure나 아니면 cardiomyopathy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nd stage 환자의 경우에는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 방법입니다. 현재까지로는. 이번에는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원인을 살펴볼 텐데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원인은 바이럴 인펙션입니다. 그래서 아데노바이러스라든지 엔테로바이러스가 굉장히 잘 알려진 원인이 되겠고 흔하지는 않지만 뭐 백테리얼 인펙션이라든지 아니면 진균류에 의한 감염도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감염 외에도요. 확신이라든지 드럭에 대한 하이퍼센시티비티도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어떤 immunological 컨디션에 따라서 만약에 predisposed 컨디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어로이뮨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 반응의 종류에 따라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몇 가지 나눠보는 그런 시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많은 경우에 해당하는 바이럴 마이오카르다이티스입니다.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겠지만 TH1 타입 리스판스입니다. 그래서 TH1 셀과 아니면 IL-12, 뭐 인터페론 감마 이런 TH1 타입 사이토카인이 주도하는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이퍼센시티비티 마이오카르다이티스고 이런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이오지노필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게 되어서
심장에 이오지노필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다음의 경우는 TH17 리스폰스가 주도하는 어로이뮨 마이오카르다이티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미 어로이뮨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이런 질병을 많이 갖게 되고요. 주로 매크로페이지스라든지 뉴트로필이 주도하는 그러한 병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이럴 인펙션이 가장 큰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원인인데 지난 몇 년간 새로운 그런 유형의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SARS-CoV-2 인펙션 내지는 SARS-CoV-2 mRNA 백신에 의한 그런 심근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저는 계속 연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논문을 이 주제에 관해서 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논문인데 저희 병원에 COVID-19 mRNA 백신을 투여받은 이후에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환자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혈액을 분석해서 논문을 한 가지 내게 되었고요. 또 다른 논문은 COVID-19 환자의 솔리드 올겐 안에 있는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의 피노타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본 그런 논문도 제가 작년에 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낸 논문은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ICI라고 부르는 새로운 항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제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인데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한 그런 논문을 작년에 내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이 그래도 필드에서 좀 주목을 받아서요. 캔서 디스커버리 저널의 뉴스 섹션에 제 논문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고요. 감사하게도 브릭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또 제 논문을 소개하고 오늘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을 가지고 작년에 스위스에서 열린 카리오 이뮤놀로지 큰 컨퍼런스에서 또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뮨 체크포인트 인히비터 ICI에 의해서 유발되는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뮨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면역학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T셀이 활성화가 되려면 충분히 활성화가 되려면 TCR 라이게이션이 중요하고요. 또 CD28 코스티몰라토리 몰레큘의 바인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T셀이 활성화가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인히비터리 몰레큘 CTLA4나 PD1 같은 경우도 활성화가 되어서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CTLA4나 PD1이 바인딩하게 되면은 잘 아시다시피 T셀 쪽으로 인히비터리 시그널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T셀의 활성화를 조절할 수 있는 몰레큘이라고 해서 잘 아시다시피 이뮨 체크포인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이뮨 체크포인트가 잘 아시다시피 이뮤놀로지 분야에서 엄청 중요한데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CTLA4하고 PD1을 처음 발견하신 두 분, 닥터 알리슨하고 닥터 혼조가 2018년에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몰레큘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지금 이 두 가지 몰레큘을 인히빗하는 엔티바디들이 항암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항암 세포가 PD-L1, PD-1의 라이겐드를 발현을 합니다. 그래서 PD-L1, 이 암세포로부터 발현된 PD-L1이 PD-1을 통해서 항암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암세포가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히비터리 시그널을 블락하고자 anti-PD-1이라든지 anti-PD-L1 블라커, 인히비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2016년에 FDA에 의해서 암 치료제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기존은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 인히비터리 시그널이 블락이 되니까 항암 T세포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서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기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FDA로부터 항암 치료제로서 2016년에 승인을 받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본 바로는 미국에 있는 전체 암 환자 중에 70%가 이 이뮤노테라피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Immune-related Adverse Events, IRAE라고 부르는 자가 면역 염증입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ICI 테라피 이후에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 자가 면역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당연히 심장입니다. 이 표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왼쪽을 보시면은 ICI 테라피 이후에 나오는 그 자가 면역 염증 부작용을 장기별로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콜라이티스도 있고 뉴모나이티스도 있고 헤파타이티스도 있는데 이거는 얼마나 많은 케이스가 보고되었는지 순서에 따라서 정렬을 했고요. 부작용으로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그렇게 많이 보고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을 보시면은 오른쪽은 이 질병에 의한 사망률입니다. 다른 질병에 비해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유독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약 40%의 환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ICI 테라피는 굉장히 좋은 항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작용으로서 굉장히 흔치는 않지만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고 한번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걸리면 40%의 환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기전이 불분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2016년에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첫 번째 케이스 레포트, 그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케이스 레포트가 2017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생겨나고 알려진 지 5년밖에 되지 않은 질병이라서 아직 이 질병에 대한 기전을 정확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ICI 테라피를 하면은 그 심장에 있는 항원을 공격하는 T셀이 활성화가 되는 거냐, 아니면 항암 T세포가 활성화가 됐는데 얘가 너무 많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부작용으로 다른 장기, 특히 심장을 공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점 중에 하나는 현재까지 치료제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고농도의 스테로이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은 여러분이 다 잘 아시리라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닮은 그런 마우스 모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마우스 스트레인인 B6 마우스나 아니면 BARC 마우스 같은 경우는 PD-1 블로케이드를 낙아웃 마우스를 쓰든지 아니면 PD-1 이니비터 엔티바디를 쓰든지 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일부 연구 같은 경우는 이미 이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마우스에 PD-1 낙아웃 마우스를 백크로스 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여태까지 사람들이 만들어서 사용하고 발표했던 동물 모델인데요. PD-1 또는 PD-L1을 엔티바디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낙아웃 마우스를 사용해서 블락을 했고요. 하지만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말씀드렸다시피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러스 인펙션을 해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부러 일으켜 준다든지 아니면 engineer TCR를 써서 engineer TCR T셀을 써서 일부러 심장을 공격하는 그런 T셀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미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마우스에 백크로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CTLA4가 반밖에 없는 그런 해플로타입 마우스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상적으로는 거리가 먼 그런 동물 모델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궁금증은 이 연구에서 저의 물음은 첫 번째 궁금증은 그렇다면 과연 immunocompetent 마우스, 면역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마우스에서 PD-1 인히비터만 트리트먼트 했을 때 과연 정말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니면 일으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J 마우스를 사용했고요. AJ 마우스는 그 자체만으로는 이뮤 시스템에도 문제가 없고 굉장히 건강한 마우스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마이오카르다이티스 연구를 위해서 사용됐고요. 물론 연구를 위해 사용된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모델은 제가 한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아니고 뭐 바이럴 마이오카르다이티스라든지 어로이뮨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모델로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뭐 발프C 마우스나 B6 마우스 같이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이뮤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마우스고요. 환자들의 경우와 같이 제가 PD-1 엔티바디를 트리트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3일에 한 번씩 해주었고 21일 동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21일째 되는 날 심장이랑 다른 올겐을 떼어가지고 어로이뮨 인플라메이션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처음 먼저 발견한 거는요. 다양한 조직들을 떼어서 거기서 과연 인플라메이션이 발생을 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엔타이 PD-1 엔티바디만 트리트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과 렁, 콜론, 스켈레톤 머슬, 그리고 팬크리아스 다양한 올겐에서 어로이뮨 인플라메이션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이소타입 컨트롤에서는 아무 인플라메이션을 보실 수가 없고요. PD-1 엔티바디 트리트먼트를 한 그룹에서만 이렇게 다양한 올겐에서 인플라메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마우스가 다 인플라메이션을 보여준 거는 아니고요. 올겐마다 다른 인시던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경우 19%, 렁은 42%, 콜론은 53%, 그리고 스켈레톤 머슬은 32%, 그리고 팬크리아스에는 22%의 마우스들만이 제가 PD-1 인히비터를 트리트한 마우스들 중에 이 퍼센티지만이 염증을 일으켰습니다. 저의 주제가 심근염이니까 심근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아이소타입 컨트롤 마우스에서는 아무 인플라메이션이 없었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PD-1 인히비터를 트리트한 마우스 중에 19%에서는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일어났고, 특별히 에이트리엄, 그리고 벤트리클, 엔도카르디움, 그리고 페리카르디움, 심장의 다양한 부분에서 구석구석에서 심각한 인플라메이션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디벨롭먼트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가 히스톨로직 스터디를 통해서 판별을 했고요. 그리고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를 가지고 컨펌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PD-1 엔티바디 트리트먼트한 그룹을 두 개로 나눠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쥐들은 빨간색, 그리고 일으키지 않은 쥐들은 파란색 컨트롤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아이소타입 컨트롤을 포함해서 세 가지 그룹을 비교를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뮨셀 인필트레이션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 그룹에서만 가장 높게 발견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고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가지고 있는 마우스들에서 어리트미아, 부정맥이 발견이 됐고요. 보시다시피 아이소타입 그룹에서는 이 EKG가 QRS 컴플렉스가 예쁘게 잘 하트비트마다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있는 마우스의 경우에는 R 피크가 없어졌고요. QRS를 지나서 R 프라임, 원래 없던 피크가 하나 더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 카디올로지 콜라보레이터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게 실제로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 환자에서 나타나는 RBBB라는 종류의 아리트미아하고 굉장히 비슷한 EKG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PD-1 엔티바디 트리트먼트가 심각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도 일으켰고 또 부정맥까지 일으켰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심장에 있는 면역 세포를 종류별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G에서 CD8 T셀, CD4 T셀, 모노사이트, 마크로페이지스 그리고 NK 셀 넘버가 많이 증가를 했고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 뉴트로필 넘버하고 그다음에 gamma 델타 T셀은 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된 거는 PD-1 이니비터 항체를 투여했을 때 이뮤노 컴피턴트 마우스에서도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암세포를 이 모델에 주사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항암 T셀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가 면역 T세포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험에서는 T세포의 활성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 ICI 트리트먼트의 타겟이 T셀이기 때문에 저희가 T셀의 활성화를 이 모델 안에서 실제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 데이터에서 보여드렸다시피 T셀 넘버는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마우스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럼 그 T셀이 과연 어떤 T셀인가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T셀 액티베이션 마커 CD62L하고 CD44를 사용해서 이펙터 T셀과 메모리 나이브 T셀을 구분해가지고 얼마만큼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거의 모든 T셀, 그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마우스의 심장에 있는 거의 모든 T셀이 이펙터 T셀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T셀의 펑션을 확인하려고 저희가 그룹마다 심장에 있는 T셀을 백솔트 했습니다. 그래서 진 익스프레션을 봤을 때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마우스가 사이로카인, 이너페론 감마하고 TNF 알파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 펄포린, 그랜자인 B, 이 사이로톡식 몰레큘 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으로 CD8 T셀에서 많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T세포가 굉장히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저희의 마우스에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이렇게 활성화된 이 T셀이 과연 어떤 엔티젠을 타겟하느냐, 정말 심장에 어떤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항원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생각한 타겟은 카리액 마이오신인데요. 이 카리액 마이오신이 뭐냐면은 얘는 심근 세포 안에 있는 마이오파이브릴 그 섬유 안에 들어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의 심장에서는 이 카리액 마이오신이 심근세포 안에 잘 포장돼서 예쁘게 잘 배열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심장이 데미지가 생기는 경우 내지는 심근세포가 사멸하는 경우에는 이 마이오신이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이오카르다이티스 환자의 혈액을 분석한 데이터인데요. 저희 논문은 아니고 다른 논문을 인용을 한 건데, 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는 아니고 일반적인 바이럴 마이오카르다이티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경우에 이 환자의 혈액 안에 카리액 마이오신을 인식하는 이 자가 면역 항체의 농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상 혈액 컨트롤하고 비교해도 많이 증가했고요. 또 다른 종류의 심장 질환의 환자의 혈액과 비교해도 이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경우는 카리액 마이오신 자가 항체의 농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리액 마이오신이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서도 자가 면역 항원으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다른 저희가 힌트를 얻은 거는 이 카리액 마이오신 그 프로틴 자체,
내지는 그 프로틴의 일부 시퀀스를 가지고 만든 펩타이드를 가지고 마우스를 이뮤니제이션 해주면은 이 마우스가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걸립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카리액 마이오신이 실제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항원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의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마우스 모델에도 한번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카리액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테트라머 스테이닝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CD8 T셀 그리고 CD4 T셀에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의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의 T셀이 카리액 마이오신을 인식하는 자가 면역 T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수를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나고 보시다시피 다른 그룹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이렇게 증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액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의 펑션을 확인하려고 저희가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 마우스의 심장에서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하고 그다음에 non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을 나눠서 백솔트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gene expression을 확인을 했을 때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은 보시다시피 인터페론 gamma, perforin, 그리고 coenzyme B gene expression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셀이, 이 자가 면역 T셀이 정말 패토제닉한 T셀이고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공격적인 무서운 그런 T셀이란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정말 이 T셀이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실제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댑티브 트랜스퍼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을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마우스를 카리액 마이오신 펩타이드로 이뮤니제이션을 해주었고 얘네 스플린을 빼서 그 스플린을 카리액 마이오신 펩타이드로 인비트로 스티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T셀을 리시피언 마우스에 다시 어댑티브 트랜스퍼를 해주었고요. 컨트롤 T셀로는 저희가 나이브 마우스에 스플린을 띄워서 그 셀을 인비트로 스티뮬레이션을 마이오신을 가지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리시피언 마우스에 트랜스퍼를 해주었고요. 그랬을 때 결과를 보시면은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을 트랜스퍼를 해줬을 때 보시다시피 리시피언 마우스에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가 일어났고 그 발병률이 100%였습니다. 이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을 받은 G가 그 그룹에서 100% 모든 마우스가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컨트롤 T셀을 트랜스퍼를 했을 때는 예상하셨다시피 아무 마우스도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리액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정말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T셀이구나 하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T셀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 마우스 모델에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T셀의 타겟이 카리액 마이오신 심장에 있는 자가 항원 중에 하나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확인을 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과연 이 T셀이 나이브 마우스에도 존재를 하느냐 그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ICI 테라피를 했을 때 PD-1 인히비터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왜 마이오카르다이티스에 걸릴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세웠던 가설은 심장 안에 건강한 상태의 마우스에도 이미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좀 들어있고 ICI 트리트먼트를 했을 때 그 엔티바디가 이 자가 면역 T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엔 얘네가 활성화되어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을 가지고 다음 실험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얻은 논문은 이것은 하버드 그룹에서 나온 논문이고요. 이분들이 발표한 게 건강한 마우스나 건강한 사람에서도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 건강한 상태에도 자가 면역 T세포가 있다라고 이분들이 보고를 했고요. 그 이유는 이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그 흉선에서 셀렉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혈액에서 또는 심장에서 계속 존재한다.
이런 논문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저희도 실제로 나이브 마우스에서 올겐을 몇 가지 떼어가지고 확인을 해봤고요. 하트하고 메디아스티널 림프노드 그리고 스플린을 저희가 하베스트 해가지고 실제로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있는가 확인을 했을 때 굉장히 숫자가 적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의 컨트롤 스테이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제로 포지티브 셀이 존재를 했고요. 그 숫자가 당연히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 세포가 이 T셀이 PD-1 익스프레스를 할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사이토메트리 스테이닝을 했고요. 이 갈색이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고 흰색은 non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했을 때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에서 이 갈색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에서 PD-1 발현이 더 높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PD-1 익스프레스를 하는 애와 안 하는 애의 피노타입을 비교를 해봤을 때 PD-1을 익스프레스하는 T셀의 경우 그 피노타입이 CD44, CD69 더블 포지티브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이 나이브 마우스 하트에 있는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이 나이브 T셀은 아닐 거고요. 이펙터 T셀이거나 뭐 메모리 T셀이거나 아니면 티슈 레지던트 메모리 T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과연 이 마이오신 스페시픽 T셀의 숫자라든지 그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 어떤 팩터가 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저희가 나이가 어린 마우스하고요. 나이가 많은 늙은 마우스하고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주 된 마우스랑 44주 된 마우스를 비교를 했을 때 44주 된 마우스의 경우에는 이 심장에서 마이오신 스페시픽 CD8 T셀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노화가 리스크 팩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건강한 상태의 마우스에서도 카리악 마이오신 스페시픽 이 자가 면역 T 세포가 심장에 존재한다. 그리고 그 세포가 PD-1을 많이 발현하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저희가 발견한 거는 건강한 나이브 상태의 마우스의 심장에도 카리액 마이오신을 인식하는 자가 면역 T 세포가 있다. 그런데 이 세포가 그 상태에서는 활성화되지도 않고요.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키지도 않습니다. 왜냐면은 PD-1, PD-L1 pathway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T 세포의 활성화가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 상태고요. PD-L1의 경우는 엔도텔리얼 셀이나 아니면 마크로페이지스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데이터는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조금 다르니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암에 걸렸고 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가 ICI 테라피다. 특히 뭐 PD-1 인히비터다. 그런 경우에는 그 PD-1 인히비터가 이 T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고 있는 PD-1, PD-L1 pathway를 블락을 하기 때문에 이 자가 면역 T세포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활성화된 자가 면역 T세포는 내 심근세포를 공격을 해서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문에서 저희가 발견해낸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 해답으로서 이제 다른 그룹이 한 연구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동물 모델만을 사용을 했는데 이 그룹에서는 동물 모델도 사용했고 또 이제 실제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 환자 샘플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저희와 똑같은 결론은 마이오신 스페시픽
autoimmune T셀이 문제다. 그 T셀이 실제로 ICI 마이오카르다이티스를 일으킨다. 동물에서도 또 환자에서도 그것을 발견해냈고요. 재밌게도 저희하고 이제 뭐 서로 교류가 많은 그런 그룹은 아니어서 각각 인디펜던트하게 진행을 한 연구인데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제 논문도 11월에 발표가 됐고 이 논문도 똑같이 11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자 중에 한 명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 CTLA4를 처음 발견하신 제임스 알리슨이 이 논문의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네이처에 발표됐습니다. 후속 연구로서 저희 방에서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저희 생각에 이 나이브 마우스에 있는 카리악 마요신 스페시픽 T셀이 아마도 걔네가 왜냐면 걔네 피노타입이 CD44, CD69 더블 포지티브였기 때문에 얘네가 티슈 레지던트 메모리 T셀이 아닐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자 저희 방 대학원생인 해나가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실제 레지던트 셀과 그다음에 인필트레이팅 셀을 구분을 하려고 IV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를 sacrifice 하기 몇 분 전에 CD45 항체를 IV 인젝션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심장에서 분리해낸 세포고요. 이렇게 싱글 포지티브는 레지던트 셀이고 더블 포지티브는 인필트레이팅 셀입니다. 왜냐면은 요 IV 인젝션으로 넣어준 항체에도 염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레지던트 셀과 그다음에 인필트레이팅 셀을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심장에서 다운스트림 게이팅으로 T셀 그리고 CD4 T셀, CD44 T셀을 구분을 해서 확인을 했고 얘네의 피노타입을 비교를 했을 때 레지던트 T셀의 경우는 CD69 익스프레션이 엄청 높았고요. PD1 익스프레션이 엄청 높았고 그리고 테트라머 포지티비티 그러니까 이 마요신을 인식을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마요신 스페시피시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이 친구가 뭐 파라바이오시스라든지 더 많은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을 때 저희는 이 세포가 나이브 마우스에서는 티슈 레지던트 메모리 T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은 데이터여가지고요. 더 많은 데이터가 있지만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에서 닥터 치아코바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요. 또 많은 포닥 친구들 또 PhD 학생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스 홉킨스 안에도 콜라보레이터들이 많이 계시지만 뭐 외부에도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일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군데에서 펀딩을 받아서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저희 랩 경우는 저희 교수님하고 해서 NIH나 American Heart Association에서 가장 많은 펀딩을 받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프라이빗 파운데이션에도 펀딩을 받고 있고 글로벌 제약회사들로부터도 많은 펀딩을 받고 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